이분들 몇 살처럼 보이세요? 30대, 40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50대, 60대이시거든요. 진짜 완전 동안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진짜 좋다는 거예요. 연예인분들 중에 50대, 60대가 넘었는데도 30대, 40대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적절한 볼륨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밑이 깨끗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표정이 굉장히 좋으면서 얼굴에 이렇게 처진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동안 포인트 첫 번째는 적절한 볼륨 상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광대뼈에 깊은 공간에 볼륨이 줄면서 볼페임이 생기기도 하고요. 광대뼈 정면에 볼륨이 줄어들면서 어렸을 때는 입체감이 좋았던 볼 정면이 점점 밋밋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뼈뿐만 아니라 볼 깊은 공간에 원래 지방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깊은 공간에 지방같이 텐트의 뼈대 역할을 하는 볼륨들이 안쪽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위에 얹혀있는 피부랑 피하지방층이 서서히 밑으로 늘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화라는 건 사실은 얼굴의 볼륨 상태가 바뀌면서 어렸을 때는 입체감도 좋고 윤곽이 부드럽게 흐르니까 젊은 분들 얼굴을 딱 보면 시선이 이제 가운데에 꽂히고 빛의 꺾임이 없어서 어려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생기게 되는 반면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마의 볼륨도 뼈가 줄고 광대도 줄고 광대뼈 이쪽은 고정이 되어서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반면에 깊은 공간의 볼륨이 자꾸 줄어드니까 얼굴이 이제 울퉁불퉁해져서 윤곽이 이제 부드럽지 못하고 볼 정면의 입체감까지 밋밋해지게 되면서 시선이 자꾸 분산돼서 실제로 볼륨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 커 보이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영애 씨 얼굴을 보면요. 얼굴의 입체감이 굉장히 좋고 볼 윤곽 라인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의 노화를 복원하는 치료는 빛을 다루는 예술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륨이 줄어들면서 윤곽이 울퉁불퉁해져서 빛이 꺾이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들을 점점 이렇게 부드럽게 꺾임을 없어지게 만들면서 그림자를 점점 지워나가는 빛을 다루는 그런 예술과 가까운 치료가 바로 노화를 복원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거울 보시면 얼굴이 점점 커 보이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이 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볼 정면의 입체감이 줄어들고 밋밋해져서 시선이 자꾸 분산되는데 얼굴이 꺾이면서 그림자가 지면 얼굴이 실제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기분 탓으로 얼굴이 커져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빛의 각도 때문에 얼굴이 커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밑이 깨끗한 것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동안 연예인분들을 보시면 다들 눈밑 지방이 없이 눈밑이 깨끗하고 눈물고랑도 보이지 않고 볼 정면의 입체감도 좋으면서 울퉁불퉁한 느낌이 없이 눈밑이 매끄럽고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밑 지방이 돌출되기 시작하면 눈물고랑도 깊어지고 볼 정면의 입체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윤곽이 이제 울퉁불퉁해지면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눈밑이 깨끗해지는 게 동안 얼굴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좋은 표정 습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기분이 좀 나쁘고 화가 날 때는 입을 다물고 미간을 찌푸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입 주위랑 이마 미간 쪽에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볼 정면에 이 기분 좋고 미소 지을 때 강력하게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4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볼 정면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눈둘레 근육이 이 밑에 파트가 긴장이 되면 또 애교살이 살아나면서 눈이 살짝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중안면에 있는 근육을 잘 사용하고 입주위랑 이마 미간 쪽에 힘이 풀리는 표정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동안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예인분들 사진을 보면요. 다들 한결같이 기분 좋게 미소 지으면서 애교살도 살짝 잡혀있고 눈밑이 깨끗하면서 볼 정면의 입체감도 살아나고 이렇게 중안면의 근육을 잘 사용하면은 얼굴이 전반적으로 리프팅이 되면서 얼굴의 윤곽 라인까지도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표정 습관이 얼굴의 전체적인 노화를 개선시키고 얼굴의 주름도 많이 완화를 시키고 얼굴이 처진 느낌까지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동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그러면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술 3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동안 얼굴을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적절한 볼륨 상태를 위해서는 지방 이식과 진피재생 주사 치료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면서 얼굴에 볼륨과 윤곽이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깊은 공간에 볼륨이 줄어든 부분은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필러라든지 또 요새는 이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내 몸에 가장 친화적이고 나한테 제일 좋은 재료는 바로 내 몸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뼈가 흡수되면서 깊은 공간에 볼륨이 줄어드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료이기도 하고요. 자가지방에는 지방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안쪽의 환경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장인자들이라든지 줄기세포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똑같은 용량당 골수에서 채취한 것보다 지방에서 채취한 줄기세포가 한 1000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는 보고들이 이미 많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가지방을 손상되지 않게 아주 섬세하게 채취를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식을 하면 볼륨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안쪽의 환경까지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조금 피부 얕은 층까지 지방 이식을 해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까지 많이 좋아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특히 지방 이식을 많이 하는 이런 원장님들은 지방 이식을 잘 하게 되면 피부까지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라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지방이 생착되는 정도는 개인마다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지방이 생착되는 걸 고려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교정을 하게 됐을 때는 좀 많은 양이 생착이 돼서 그렇게 생착된 지방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 이식을 할 때는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선생님을 찾아서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필러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필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필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평생 동안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필러를 잘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콜라겐 합성을 이제 강력하게 유도하면서 볼륨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조금 예전부터 PLLA 성분이라고 하는 스컬트라라는 제품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베룩 볼륨이라고 하는 PDLA 성분도 볼륨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의사마다 너무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 치료로 인해서 결절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굴이 표면이 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이제 저희 병원에 좀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깊은 공간에 볼륨이 부족한 부분은 자가지방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피부 표면에 아주 미세한 윤곽의 변화들도 이렇게 꺾임이 나타나면서 그림자가 져서 나이가 많아 보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피부 표면까지 지방 이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부 표면에 아주 미세하게 주입을 해서 피부의 진피층을 재생시킬 수 있는 진피재생 주사 치료를 이용해서 주름도 많이 개선시켜 드리고 있고, 또 피부의 미세한 윤곽 변화들도 많이 호전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눈밑이 깨끗한 건데요. 이런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은 눈밑 지방 재건수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눈밑 지방이 고민이 돼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눈밑 지방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제가 하는 방식 외에도 하안검 수술이라든지 눈밑 지방 재배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치료들은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피부와 눈둘레 근육을 칼을 이용해서 절개를 하고 안쪽에 눈밑 지방을 위치를 바꿔주는 재배치 방식으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서 위로 당겨서 꼬매 붙이는 방식의 치료를 하안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안검 수술했을 때는 눈밑이 즉각적으로 팽팽해지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일단 일상생활에 붓기라든지 멍이 심하게 들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한 3주에서 4주 이상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애교살이라는 건 기분 좋게 미소를
미소를 지을 때 눈둘레 근육이 확 긴장하면서 우리 이렇게 힘줘서 알통 잡히듯이 근육이 긴장하면서 튀어나오는 게 애교살인데요. 칼을 이용해서 눈둘레 근육이 한번 잘리기 때문에 애교살이 소실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은 치료 방식이 하안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진 부분을 잘라내서 위로 당겨서 꿰매 붙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눈매가 조금씩 바뀌어서 남들이 봤을 때 시술받은 티가 잘 안 날 수는 있지만 인상이 조금 사나워 보이거나 어색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치료가 하안검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밑지방 재배치 시술 같은 경우는 눈밑지방을 잘게 다지거나 쪼개서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연결돼서 눈물고랑을 깊게 만드는 유지인대를 박리를 해서 뜯어내고 그 다음에 눈밑지방의 위치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튀어나온 눈밑지방은 좀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꺼져있던 눈밑지방은 지방 위치를 바꿔서 메꿔줌으로써 눈밑이 깨끗해지는 방식의 치료가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눈 밑에 지방의 위치가 변형이 되어 있어서 현상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눈밑지방이 밀려나온 원인, 대표적으로 이제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 표정습관 바뀌지 않으면 긴장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피부라든지 피하지방층, 안화, 경막같이 눈밑지방을 앞에서 막아주는 구조물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밑지방이 재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이 돌출되면서 재발하게 됐을 때 또 스트레스 받고 수술을 고려하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지방을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고 해박적으로 변형이 많이 일어나면 재수술할 때 굉장히 수술이 좀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너무 잘게 쪼개서 위치를 바꿔놓는 경우에는 회복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유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제거를 할 때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나타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재발의 문제 그리고 재수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눈 밑의 구조가 바뀌는 거는 지방만 돌출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볼 정면의 입체감 부족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볼 깊은 공간에 볼륨이 줄면서 볼페임이 생기고 팔자주름까지 깊어지는 현상들까지가 사실은 중안면의 전체적인 변화인데요. 눈 밑에 지방을 아무리 열심히 옮겨도 이런 넓은 부분을 커버할 수가 없고 양도 택도 없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눈 밑의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원인을 해결하거나 얼굴 전체적인 중안면의 복원을 근본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어서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도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 밑에 이렇게 구조가 변형된 분들께는 눈밑 지방 재건술이라는 치료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좋은 표정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표정 습관 클리닉 치료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무표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 습관 때문에 사실 얼굴에 여러 가지 주름도 잡히고 얼굴도 전체적으로 밑으로 처져 내려가는 느낌도 생기고 입체감도 부족해지고 인상도 어두워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제일 안 좋은 표정 습관이 바로 무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정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서 기분 좋게 살짝 미소 짓고 있는 습관을 조금씩 키워내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여러 가지 주름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입체감도 살아나고 전체적인 얼굴의 노화가 굉장히 젊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치료가 바로 표정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예인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 연예인분들은 본인의 얼굴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내가 어려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카메라만 탁 들이대면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거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좋은 표정 습관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정 습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링크 걸어드린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표정 습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안 연예인분들의 특징과 함께 동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름이나 나의 얼굴의 노화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젊음의 본질을 알려주는 남자 본질남 김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